1977년 3월 27일 두 대의 B747기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과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이륙한다.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B747기는 KLM 4805편으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스페인 그린 카나리아 제도의 라스팔마스 국제공항으로 가는 정기 항공편. 평소에는 DC-8 기종이 투입되던 노선이었으나 부활절 휴가 기간을 맞아 대형기인 B747기가 투입되었다. 해당 기체에는 승무원 14명과 어린이 69명을 포함한 승객 234명이 탑승. 해당 비행기의 기장은 50세의 야콥 펠트 하위전 판 잔턴으로 KLM 항공에서 제일 신망받았던 기장이었고 그의 얼굴이 실린 광고가 있었을 정도인데 항공사 안에서 제일 신망받았던 조종사였던 만큼 그의 경력도 화려했다. 사고 이전 그는 11,700시간에 달하는 조종 경력을 자랑했고 상대적으로 최신 기종이었던 B747기에 대해서도 1,545시간의 비행 경력을 있었다. 해당 항공편의 부기장 클라스 웨르스와 항공기관사 빌럼 슈레더르 역시 각각 9,200시간, 17,031시간의 비행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들이었으나 B747기에 대해서는 각각 92시간, 543시간의 비행 경력만 가지고 있는 기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747기에 덜 익숙한 조종사들이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는 남에리카 항공 1736편으로 페남에서 운영하는 여행사의 크루즈 관광을 즐기려는 고객들을 라스팔마스로 실어 나르기 위해 대여한 비정기 전세기였는데 이 비행기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세계 최초로 상어 분항에 투입된 B747기였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이 비행기가 퇴역했다면 어느 항공박물관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스펙이 충분한 비행기였다. 이 비행기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승무원 18명과 승객 382명을 태우고 출발해 중간 기착지였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재급유를 받고 조종사들을 교체한 뒤 라스팔마스로 출발했다. 이 항공편의 기장 빅터 그러브스는 조종 경력이 21,043시간인 최고의 베테랑이었으나 B747기 운용 시간은 564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히려 747기를 더 오래 운용한 조종사는 부기장 로버트 브렉으로 총 비행시간 1800시간 중 2796시간을 747기와 함께했다. 한편 항공기관사 조지 원스는 총 비행시간 15,210시간 중 747기는 559시간을 운용하였다. 두 비행기가 라스팔마스로 향하던 시각, 라스팔마스 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카나리아 제도의 독립을 주장하던 급진 단체가 폭탄 테러를 예고한 것이다. 실제로 공항 내 터미널에서 작은 폭탄이 폭발, 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항 측은 추가적인 테러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공항을 폐쇄하고 모든 비행기를 테네리페 공항으로 회항시키는데 마침 뉴욕에서 재급유를 하고 비행 중이었던 페남 1736편은 2시간 이상 비행 가능한 연료가 남아있었기에 테네리페 공항으로의 회항 대신 라스팔마스 상공선회를 선호한다고 관제탑에 전달하였으나 관제탑은 이를 거부하게 된다. 결국 라스팔마스를 향하던 두 비행기를 포함 많은 비행기들이 테네리페 공항에 향했다. 테네리페 노르테 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닌 활주로가 한 개밖에 없었던 자그마한 시골 공항이었다. 평상시라면 B747기급의 대형 항공기가 착륙할 일이 거의 없었던 작은 공항. 그러나 이날은 문제의 KLM기와 페남기를 포함 총 5대의 비행기가 착륙한 상태였고 심지어 5대 말고도 다른 많은 비행기들이 모조리 이 공항에 착륙한 탓에 주기장에 자리가 없어 유도로에까지 항공기가 주기되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일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관제탑에는 2명의 관제사만 근무하고 있었고
두 명의 관제사들은 그동안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항공 관제 업무를 졸지에 떠맡게 된 상황이었다. 많은 항공기들이 공항에 갇힌 상태였고 언제 라스 팔마스 공항이 열릴지 모르는 상태로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던 상황. 몇몇 비행기들은 승객들을 테네리페 공항 터미널에서 쉬도록 조치했고 KLM 4805편도 해당 조치를 취한 비행기 중 하나였다. 그러나 페남의 경우 터미널 수용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공항에 몰린 탓에 탑승객들을 기내에 대기시키기를 요구받았다고 하고 비행기 문만 열어서 승객들이 바깥 공기를 쐬는 정도의 최소한의 편의만 제공하였다. 2시간 정도 후 라스 팔마스 공항의 폐쇄가 풀렸고 테네리페에 발이 묶인 비행기들은 하나둘씩 이륙하기 시작했다. 페남 1736편은 연료도 충분히 남아있었고 승객들도 모두 기내에 남아있었기에 언제든 이륙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페남기 앞에 있던 KLM 4805편이 문제였다. 판 잔턴 기장의 요청으로 항공유 5만 5천 리터를 급유받고 있었던 것. 이는 라스 팔마스뿐 아니라 암스테르담에 돌아가기에도 충분한 양이었다. 급유 완료까지 35분이 걸린다는 판 잔턴 기장의 뮤전을 들은 페남기 조종사들은 KLM기를 피해 활주로로 이동하고자 했으나 12피트 차이로 KLM기를 지나가지 못했다. 결국 페남기의 승객들과 조종사들은 더 작은 비행기 10여 대가 자신들을 지나쳐서 테네리페를 떠나는 동안 KLM기가 급유를 끝내고 이륙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주유를 마친 KLM기에 문제가 생겼다. 아이 2명이 터미널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당시 KLM은 이유를 불문하고 항공편 지연의 책임을 기장에게 물었기 때문에 판잔턴은 점점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객실 승무원들과 지상 관리 요원들이 두 아이를 찾아 비행기에 탑승시켰고 KLM기는 이륙 준비를 시작한다. 그리고 드디어 움직일 수 있게 된 페남기. 뒤따라 이륙 준비를 시도한다. 그때 갑자기 기상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다. 공항 근처 바다에서 밀려온 해무, 산에서 내려온 구름, 화산에서 조금씩 새어나온 화산재로 인해 가시거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던 것이었다. 이로 인해 판잔턴은 점점 더 초조해졌고 부기장과 항공기관사가 그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으나 그는 여전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관제사는 KLM기에게 활주로 끝까지 이동해 180도 회전하라고 지시했고 페남기에는 C3 유도로로 빠져 대기하다 KLM기 이륙 후 활주로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KLM기는 활주로 끝에서 180도 회전하는 데 성공했으나 페남기는 낮은 가시거리로 인해 정확한 유도로의 위치를 찾기 위해 감속했다. 또한 C3 유도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48도 턴을 했어야 하는데 항공기 기체 내의 통로가 2열로 만들어지는 동체 형식인 광동체였던 페남기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페남기의 조종사들은 C3 유도로 대신 C4 유도로를 찾아 느린 속도로 움직였다. 한편 관제사는 페남기가 활주로를 빠져나간 후 KLM기를 이륙시키고자 했고 KLM기에게 이륙 허가를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판잔턴 기장은 이륙 허가 없이 가속을 시작해 활주로를 내달리기 시작했고 부기장이 이륙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지적하자 기장은 부기장에게 관제탑과 교신할 것을 지시하고 가속을 멈추지는 않았다. 이에 부기장은 관제탑에게 이륙하고 있다고 교신하였지만 관제소는 연락을 줄 때까지 이륙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KLM의 교신을 들은 페남기가 아직 활주로에 있다는 교신을 하는 바람에 관제탑의 교신과 페남기의 교신이 서로 겹쳤고 KLM기에는 OK라는 관제탑의 교신만 전달되었다. 한편 관제탑에서는 다시 페남기에게 활주로 이탈 여부를 물었고 페남기에서는 아직 활주로를 이탈하지 않았으며 활주로 이탈 후 보고하겠다고 교신했고 이 내용은 KLM기에도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찬턴은 가속을 멈추지 않았다. 항공기관사가 페남기가 활주로에 아직 있음을 지적했으나 결국 활주로에 페남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KLM기는 가속을 계속했다. 한편 C4 유도로의 입구를 겨우 찾은 페남기 조종사들. 뭔가 이상함을 느낀 부기장이 창문 밖을 쳐다보니 전속력으로 활주로를 질주하는 KLM기가 보였다. 경악한 페남기 조종사들은 미친 사람들, 우릴 보고 달려오고 있어 하고 울부짖으며 최대 출력으로 활주로를 벗어나려고 시도했다. 한편 눈앞에 있는 페남기를 본 KLM 기장 판찬턴 즉시 조종관을 당겨 이륙을 시도했다. 이미 이륙 결심 속도를 넘긴 KLM기가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즉시 이륙을 시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항공유를 가득 채우면서 비행기의 무게가 증가한 상태였고 그렇기에 KLM기는 안전하게 이륙이 가능한 전환 속도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이륙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 속도는 무거운 KLM기가 이륙하기에는 부족한 속도였고 결국 KLM 4805편이 페남 1736편의 어퍼덱에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KLM기는 잠시 공중에 붕 떴다가 추락했고 가득 채운 항공유에 불이 붙으며 순식간에 폭발했다. KLM 비행기의 생존자는 없었다. 한편 어퍼덱이 날아간 페남기에서 조종사들은 곧바로 엔진으로 연료가 가는 것을 차단하고 탈출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화재로 인한 기체 손상으로 엔진에 전달되지 않았고 해당 엔진은 최대 출력으로 폭주하며 회전하다가 파괴되어 그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나갔다. 심지어 현저히 짧은 가시거리로 인해 최초에는 KLM기의 단독 사고로 파악되었고 구조작업 및 화재 진압은 KLM기 위주로 진행되었다. 짙은 안개로 인해 450m 떨어진 곳에 있던 페남기는 불타며 방치되어 있었고 결국 페남기도 폭발한다. 일부 승객들은 생존하였으나 페남기에서 총 337명이 사망한다. 두 비행기를 합쳐 583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었다. 열악한 공항 환경과 페남기의 잘못된 유도로 이동, 급격히 저하된 가시거리 등 사고의 원인도 있었지만 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KLM기의 판찬턴 기장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 KLM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였으나 사망한 583명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었다. 이 사고는 현재까지도 단일 항공사고로는 최다 사망자를 발생시킨 사고로 기록되어 있다.